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구의원 선거에 함께 출마하신 차인용 후보 그리고 영등포 갑의 문병호 위원장께서 오늘 지원 유세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등포를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주요 정치인들이 지금 지원 차량 유세 차량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자, 저희 지원 유세 차량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관계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바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애국가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이죠. 그리고 천안함 폭침 11주기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선거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라는 절박함으로 지금 열심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당원들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그 절박함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저희 영등포 을 지역에서 구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 왜 치릅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 영등포에서 보궐선거 왜 치르고 있습니까? 민주당 구의원의 금품수수 때문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성추행과 금품수수로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구의원 보궐선거, 저희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리 차인영 후보의 간단한 다짐과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 457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차인영 후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등포의 딸입니다. 이런 애양심을 가지고 신길동에 17년 만에 중학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신길동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뛰어다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호 2번 차인영에게 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차인영 후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인영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차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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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영등포 갑에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문병호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갑의 문병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 또 차인영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해서 우리 당의 대표이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정량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영등포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장 선거의 표준 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항상 역대 서울시장 후보가 얻는 득표와 영등포 구가 얻은 득표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영등포 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고 득표를 많이 올리면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더 열심히 오세훈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또 우리 차인영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영등포 구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하는 것이죠? 바로 민주당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고 원인 제공한 정당이 누군가,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 영등포 구민, 서울 시민들께서는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선거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고 투표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치러진 보궐선거다. 이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선거에 임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서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무려 570억입니다. 그 막대한 탈세가 민주당의 잘못으로 인해서 낭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중요한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선거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4년 됐지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경제도 망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기승을 부리고 국민들은 실망에 차고 벼락거지가 된 국민들은 울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기로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서울 시민들과 영등포 구민들께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꼭 당선시켜 주시고 또 우리 차인영 후보 꼭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 마지막 문구를 3번씩 되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 다가온다. 서울부터 수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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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다가온다. 서울부터 수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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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생 경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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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경제 무너졌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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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작년 이맘때 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의 구호를 저희들에게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우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등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영등포 유권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나온 김종인입니다. 여러분,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왜 하시는지 알죠? 조금 전에 우리 문병호 위원장이나 우리 박용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으로 자살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 보궐선거를 호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박원순 시장의 이 사살 사건은 서울의 시민들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놨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마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9년간에 걸친 민주당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심판을 하고 새롭게 시장을 갖다 뽑으로서 우리 서울시가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4월 7일 선거를 맞이해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서 약속을 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갖다 자랑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일자리 상황판이 3일을 못 가서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지금 4년 후에 서울의 고용 실패를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실업자만 더 양산하고만 그러한 정부가 됐습니다. 그 밖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가장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정부가 공정을 실현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불공정이 심화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실패를 했고 경제정책이 실패라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투기만을 양산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24번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내놓았습니다마는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부동산지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고 월세, 전세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국민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일반 국민들은 빚만 지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 특히 영등포 시민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산나시 파헤쳐서 심판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거짓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방관하고 지나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정부는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전혀 없는 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작년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난 지금 고통을 갖다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으로 대처한다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방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역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역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과거 정부가 수립한 의료 체계가 작동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정도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된다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항체 형성을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뭘 했어요? 백신 주사 주문도 안 하고서 지난 연말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데 집단 면역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11월 달에 완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들어오지 않고 접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11월 달에 방역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 항체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하는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존과 소위 생계의 위협을 갖다 느끼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조처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참 시기적절하게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재난지원금이라고 지급하면서 아직도 얼마 동안이나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될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예산국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니까 3차, 4차 지속될지 모르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 항목을 설정을 해서 시적절하게 재난지원금을 갖다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집권 여당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예산이 종료할 무렵에 아주 근소한 액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비를 책정을 하고 이제
예산 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을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 조치를 봤을 적에 그와 같은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제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또 이 예측 불능한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우리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시면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이룩해서 그동안에 문란해지고 있는 우리 정부를 다시 정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설정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후보인 기호위원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시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의원으로 출마한 우리 차인영 후보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갖다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께서 안내경과 함께 저희 유세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사 지금 저쪽 예,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예, 자, 우리 김혜지 의원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고요. 작년에도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외치셨던 슬로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다시 한번 구호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무너졌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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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보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무너졌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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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보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영등포 지역, 특히 신길동 지역은 지난 10년간 정말 변함없이 민주당만 선택해 왔습니다. 구청장도 2010년부터 민주당을 선택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곳 동네 신길동 건너 대림동에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구의원마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영등포가 이렇게 10년 동안 민주당을 짝사랑했건만 지금 여러분의 민생,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등포의 민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꿀 때는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삶도 추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바꿀 땐 바꿔야 하고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해야 삶이 달라지고 우리 마을 영등포도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민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현명한 선택 그리고 오세훈 후보, 차인영 후보 선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